네, 안녕하세요. 루루채널 루루입니다. 오늘 시황 관련해 좀 말씀을 드릴 거고, 먼저 미증시 먼저 볼게요. 미증시 같은 경우는 이번 주 좀 주 후반에 좀 PPI가 나오면서부터 좀 빠졌고요. CPI 나왔을 때는 그래도 생각보다 좀 버텨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근데 이제 PPI가 나오면서 이 구간에서 좀 빠져주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 날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좀 나왔는데, 이때는 이제 만기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거래량이 좀 크게 좀 나오면서 좀 눌러주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지난주에 말씀드렸을 때 만약에 눌린다면은 16,000포인트 주변이면은 그래도 좀 거기까지는 양호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거기가 어차피 20선이 이제 올라올 거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지금 마무리를 하긴 했는데 여기서 이제 되반등을 갖다 강하게 주지 않는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16,000 주반에서 움직임을 이어간다거나 아니면 FMC를 갖다 기점으로 하락으로 좀 전환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죠. 하락으로 전환이 된다 했을 때 그 다음에 봐야 될 곳은 60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까지 쭉 올라오면서 20선은 계속 건드려 왔지만 60선, 이 노란색깔 60선은 지금까지 건드린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60선 같은 경우는 앞전에 있었던 이 저점 부근이랑 지금 비슷한 위치에 있죠. 그래서 얘가 만약에 눌러준다라고 했을 때는 60선이 조금 더 올라와서 한 15,500포인트 요 정도 사이에서 조금 지지 가능성이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눌렸을 때 얘기고요, 이거는. 근데 이게 여기까지 눌리려면 FMC에서 뭔가 점도표가 확 안 좋게 나온다거나 아니면 파월의 발언이 굉장히 매파적으로 나온다거나 그런 내용들이 좀 필요할 거예요. 그랬을 때는 여기까지 눌릴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 전에 이제 또 다른 재료들이 있어서 좀 들어 올릴 수는 있는데 그 부분 좀 이따 뉴스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 눌려도 그래도 눌릴 만한 자리다라고 좀 보여졌는데 국장도 뭐 비슷해요. 국장도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앞전에 있었던 이 고점들, 오래된 고점들이 있었죠. 이 고점들을 갖다가 이제 돌파를 해줬고 이 돌파한 구간에서 이제 좀 외국인들이 좀 이탈을 좀 강하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많이 빠졌죠. 목요일 날 갭 띄우고 띄워놓고서 이제 금요일 날 마지막 지지해야 되는 20선 부근인 위치까지 왔고 앞전에 있었던 고점 자리, 그러니까 지지를 할 수밖에 없는 위치까지 딱 온 거예요. 자, 요 구간까지 내려왔는데 여기서 이제 추가로 더 빠지는지 그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웬만해서는 제가 봤을 때 FOMC 전까지는 요 구간에서 좀 버텨줄 가능성이 좀 높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버티는 모습 보이다가 FOMC 직전에 약간 이탈하는 모습이 나와도 그리고 FOMC가 확인이 되면 그때 이제 하락을 하지 그 전까지는 약간 버텨주는 모습 이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요 라인을 하나 또 늘릴 수가 있겠죠, 당연히. 자, 요 라인을 좀 더 늘려놓으면은 대략적으로 여기서 지지를 했고 여기서 지지를 했고 여기서 또 지지를 했고 그렇다면 크게 눌린다고 했을 때 뭐 여기까지 내려와도 60선도 깰 수 있겠네요. 60선까지 깨고 내려올 수도 있겠네요. 한 2,500 후반대? 2,500 후반대 정도, 2,500 한 80? 요 정도 좀 잡힐 것 같아요. 한 며칠 지나면은 조금 더 올라오니까. 그 정도 라인을 갖다가 이제 만약에 크게 눌린다. FMC에서 안 좋은 게 나왔다. 그랬을 때 이게 크게 눌린다라고 했을 때 그 정도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조금 조정을 좀 주는 그런 구간이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제 FMC에서 예전과 예상과 동일하게 세 번의 금리 인하를 진행을 한다. 뭐 그런 내용들이 동일하고 뭐 파월도 그렇게 매파적이지 않고 비둘기파적이었어 나름. 그러면은 시장은 웬만해서 다시 또 추가로 올라가주는 모습 보여주겠죠. 근데 지금까지 거의 1월, 2월 제가 계속 이걸 올리면서 보고는 있는데 지표들이 계속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안 좋은 상황에서 이제 몇 가지 이슈, 뭐 이제 빅테크들 위주로 그리고 뭐 밸류업이라는 재료로 뭐 여러 가지를 갖다가 붙여가면서 지금 억지로 저는 올라왔다고도 보긴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정이 좀 나오는지 아니면은 여기서 한번 더 달릴 수 있게 좀 만들어주는지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증시자금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 얼추 뭐 이제 55조 원, 뭐 한때는 57조 원까지 이렇게 늘었었는데 예탁금이 지금 좀 빠졌어요. 50한 2조 원, 53조 원 정도로 좀 빠져 있는 모습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요일 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조금 돌파 후에 계속 버텨주는 모습들을 이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용잔고는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신용잔고가 조금씩 더 늘어나면 조금 무리가 있겠죠. 여기서 한 1조 정도 더 늘어서 뭐 20조가 된다. 그러면은 약간 좀 부담이 되는 수준은 맞아요. 그게 이제 보통 지수가 눌렸을 때 이제 신용잔고가 확 늘거든요. 그랬을 때는 그때부터는 이제 한 번 더 내린다. 그러면 이제 신용들이 이제 반대 매매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또 아우성이 좀 나오겠죠. 그래서 이 신용잔고는 지금 줄지 않고 오히려 늘고 있는 모습이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늘어났을 때 이제 뭐 외국인 수급이 같이 들어와 주면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모습이니까 조금 안 좋죠. 자, 외국인 수급 이제 동향을 좀 보게 되면은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피해서 좀 많이 이탈을 했어요. 지난주만 하더라도 매도도 아니고 매수도 아니고 이도저도 아닌 모습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왔잖아요. 근데 이번 주는 확실하게 매도로 좀 보여주는 모습이었어요. 특히 금요일 같은 경우에. 자, 우선 월요일, 화요일 같은 경우는 적당히 조금 이탈을 했었고, 그리고 뭐 수목 같은 경우에 적당히 조금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전부 다 싹을 던져주는 1조 원 정도의 이제 이탈량을 보여줬고, 기관 같은 경우는 뭐 그 정도로 이제 던지진 않았는데 뭐 조금씩 그냥 던져주면서 그렇다고 많이 매수한 그런 모습도 아니고 관망하는 모습 좀 보여준 것 같아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외국인 기관 여기는 뭐 둘 다 던지는 모습 주 후반에는 뭐 특별하게 좋은 모습 없었고요. 선물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저렇게 현물을 던지면은 보통 선물 쪽에서는 안 던지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좀 사주는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무슨 뭐 난리가 난 것처럼 선물에서도 지금 1조 원을 던지고 나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기관이 어쩔 수 없이 같이 받아주는 모습인데, 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좀 많이 이탈을 했다. 그래서 이 이탈이 다시 이제 다음 주 되면서 돌아올지 아니면은 계속해서 이탈을 갖다 할지,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장중에 수급을 계속 좀 보셔야 되지 않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눌린다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눌린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잘 지켜주면 60선인데 60선보다는 조금 더 봐서 이 아래에서 하단에서 올라오는 요 라인 정도 지켜주는 라인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뭐 아무래도 여기 고점을 갖다가 막아놓고 여기 아래쪽에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면 나중에는 이제 삼각수렴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다시 올라가서 그 정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거는 이제 나쁜 케이스, 안 좋게 나왔을 때 얘기죠. 우선 지난주에 왜 저렇게 좀 이제 눌림을 좀 받았냐라고 보면은 뭐 CPI 얘기도 있지만 CPI는 예상치보다는 안 좋기는 했어요. 사실 예상치보다는 한 0.1 막 조금씩 안 좋다 보니까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었고, 그리고 뭐 이제 유가 쪽에서 좀 올라왔던 에너지 쪽에서 조금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아, 이거 에너지는 나중에 좀 전쟁이 끝나거나 뭐 좀 이슈가 좀 해소되면 괜찮아질 거야, 이런 내용들이 좀 바닥에 깔려 있어서 CPI가 안 좋음에도 상승 출발을 했어요. CPI가 나왔을 때가 9시 반인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10시 반에 이제 미장이 시작이 되죠. 자, 그러다 보니 이런 움직임을 좀 보여줬는데, 그래서 CPI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막 하락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괜찮네 라고 봤는데, 우선 내용을 보게 되면은 뭐 다른 건 다 봐도 되는데 다른 것들은 좀 이렇게 빠지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잠시만요. 이거 네, 다른 것들은 빠지는 모습이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뭐가 됐던 간에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근원 같은 경우는 계속 빠지고 있는 추세는 이어갔어요. 자, 여기 마지막 부분에 되면은 원래 예측치는 3.7%예요. 근데 실제로 나왔었던 게 3.8%로 어쨌든 0.1이 빠지 0.1 좀 더 높게 나왔죠. 높게 나오긴 했지만 그 전달을 보시면은 3.9였잖아요. 3.9에서 3.8로 떨어지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래, 예상치보다야 0.1이 조금 더 높게 상회를 하면서 나왔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거 인플레는 좀 빠져가는 그런 추세는 이어가고 있네 라고 하면서 나름 이해하면서 조금 넘어가는 그런 하루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이해하고 넘어갔으면은 그러면 그 다음 바로 나오는 PPI가 조금 중요해졌거든요. 설마 그럼 PPI까지 안 좋으면 이건 좀 내용이 안 좋을 수가 있어. 시장에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었어요. 자, 그랬을 때 이제 PPI가 이제 그 다음 날인가 나왔죠. 그 다음 날 나왔는데 여기도 조금 예상치를 웃돌았어요. 자, 근데 원래 PPI가 그렇게 중요한 지표는 아니에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CPI가 어느 정도 조금 막 반등하는 애들도 조금씩 나왔거든요. MOM 이런 데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인플레 이거 다시 반등하는 거 아니야? 약간 요런 분위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PPI를 좀 더 주목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PPI가 좀 생각보다 많이 높게 나왔어요. 우선 2월달 PPI가 전월 대비해서 0.6%, 전년 대비해서 1.6% 굉장히 차이가 났어요. 이만큼 상승을 했는데 시장 전망치는 0.3하고 1.1%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1.1이 나와야 되는데 1.6이 나온 거고 0.3이 나와야 되는데 0.6이 나온 거죠. 뭐 CPI처럼 0.1 차이 요 정도면은 뭐 그냥 그럴 수도 있어 이럴 수 있는데 그 정도가 아니죠. 좀 크게 상회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PPI 때부터 좀 시장이 좀 크게 눌리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국장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좀 이탈하는 모습이 좀 나왔죠. 그리고 아무래도 그렇게 강한 PPI가 나왔으니까 CPI도 그렇게 막 엄청 좋았던 건 아닌데 그냥 이해해보자. 그래도 이해할 수 있어. CPI는 그 정도였었는데 강한 PPI가 나와주니까 결국은 대형주들 전부 다 약세로 조금 전환을 하면서 시장을 눌러주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그럼 나스닥은 뭐 그렇게 엄청 빠지진 않았어요. 그래도 그러니까 시장이 이미 깔려 있는 거는 어쨌든 간에 올해 금리 인하를 할 거고, 그리고 AI 쪽은 어차피 가야 되는 거니까 뭐 눌렸을 때 또다시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자, 그러면서 조금
버텨주는 모습이지만 그래도 적당히 좀 눌리면서 좀 이번 주는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좀 봐야 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는 다음 주는 FOMC 이게 제일 중요하죠.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고 이 구간에서 점도표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리고 파월이 어떤 발언을 하느냐 요 정도가 좀 봐야 될 가장 주목해야 될 내용이고 그 전에 좀 다행인 거는 지금 적당히 시장이 눌렸잖아요. 엔비디아부터 웬만한 애들 AI 쪽도 좀 눌리고 미증시도 좀 눌렸고 FMC가 목요일이에요. 이게 목요일. 근데 엔비디아의 GTC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컨퍼런스 같이 이렇게 발표하는 그런 자리거든요. 개발자 컨퍼런스. 자, 근데 GTC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에 시작을 해가지고 목요일 날 끝나요. 자,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그러면 FOMC 전까지 요 재료 하나로 뭔가 계속 뉴스를 띄워가면서 시장을 다시 좀 들어 올릴 수는 있어요. 자, 다시 지금 눌린 상태에서 엔비디아 이슈로 적당히 좀 들어 올려놓고 자 FOMC에서 만약에 안 좋다 만약에 안 좋다라고 하면은 뭐 아래로 꽂아 내리겠죠. 근데 여기서 좋다 하면은 그대로 올라가겠죠. 요거는 솔직히 알 수는 없지만 근데 지금 앞전에 있었던 지표들을 봤을 때는 좋은 말이 나올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FOMC에서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또 변수가 있죠. 뭐 이제 미국 대선이나 이런 게 있다 보니까 파월이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미 대선을 생각했을 때는 또 생각보다 좋은 쪽으로 말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좀 예측은 돼요. 그리고 BOJ 이쪽에서는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있어요. 일본이 드디어 이제 좀 금리 인상을 갖다 진행을 하게 됐을 때는 이제 뭐 미국채 변동성이 좀 일어날 수 있고 그랬을 때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 좀 변동을 좀 보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부분들도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엔화 가치도 좀 많이 바뀔 거고요. 자, 그래서 봤을 때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한다고 했죠. 엔비디아 GTC가 이제 개막을 합니다. 월요일 날 뭐 젠스랑이 우리 시간으로는 화요일 새벽인가? 그때 이제 발표가 있는 걸로 제가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발표에서 또 내용 또 나오겠죠. 지금은 H200인가? 그거에서 B100으로 이번에 좀 발표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반도체 시장에 뭐 이제 강한 촉매제가 될까 해서 이것 때문에 저는 기대감이랑 하고 그리고 엔비디아 좀 눌렸으니까 적당히 좀 이걸로 좀 들어 올리지 않을까 주 초반에는 약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인베스팅 이쪽이 굉장히 느려요. 지금 보면 볼수록. 그래서 이번 주에 봐야 되는 거는 쭉 보시면은 18일, 19일 이때쯤이 지금 일본 그게 있는데 여기 있네요. 일본 금리 결정이 저녁에 있네요. 화요일 날 저녁에 좀 이루어지다 보니까 국장에서는 화요일까지는 뭐 크게 뭐 이슈될 만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월요일, 화요일까지는 국장은 좀 조용할 것 같고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쓸 건 없어 보여요. 그리고 수요일 같은 경우는 수요일도 뭐 미국에서 뭐 크게 나올 만한 재료가 없습니다. 그냥 다 눈치 보기 정도는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막 시장이 크게 무너지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그 전에 이제 있는 건 일본의 금리 정도 조금 확인하면서 거기서 이제 국채 금리들이 좀 변동을 보여주는지 그 정도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이제 목요일이죠.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경제 전망 이런 것들 있고 그리고 성명서가 있고 금리가 있고 그리고 기자회견이 있죠. 자, 여기서 나올 거는 어차피 금리는 동결이에요. 누가 봐도 이거는 당연히 동결로 5.5% 동결을 할 거고 이건 동결을 하겠지만 여기서 동결을 해도 점도표가 나오잖아요. 점도표에서 지난번에 좀 늘었던 게 3회 올해 이제 3회 금리 인하를 할 거다. 0.25 25씩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그게 3회가 아니고 몇 회로 줄어드는지 뭐 2회로 줄어드는지 그리고 파월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목요일날 새벽에 있는 요 내용들만 좀 중요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시장의 방향성이 좀 보여지겠죠. 하방인지 상방인지. 자, 그리고 또 그나마 좀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파월을 갖다가 앉혀놓은 거는 이제 바이든이 좀 앉혔다고 전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사실 그렇기도 하고. 근데 아무리 연준이 독자적으로 따로 이제 그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는 기관이라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입김이 들어갈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원래 이제 바이든 같은 경우에도 연준에 금리 인하를 믿어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되죠 원래는. 근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는 금리 인하를 하라고 이제 푸시를 하는 거예요. 대선을 앞두고서. 왜? 지금 중산층이나 이런 데서는 지금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금리가 너무 높고하니까 내가 실질적으로 실질 소득이 굉장히 줄어든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다 보니 먹고 살기 힘들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해소시키려면은 아무래도 금리 인하를 좀 빨리 좀 해줘야 된다. 경제가 너무 힘들지 않냐 이런 내용들에서 지금 바이든이 좀 그렇게 말을 하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경제 때문에 이제 욕을 먹어요. 바이든 같은 경우는 경제가 안 좋았다는 거예요. 경제 성적이 여론조사했을 때 트럼프가 오히려 더 높습니다. 트럼프 때는 살기 좋았다. 근데 바이든 오니까 살기가 힘들다, 팍팍하다. 뭐 근데 아쉬운 것도 있어요. 어쩔 수 없이 팬데믹이라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우크라 전쟁도 또 있었죠. 여러 가지가 좀 있었어요. 그리고 뭐 이스라엘도 있었고 많이 있었다 보니까 운이 안 좋아요. 어떻게 보면은. 자, 뭐가 됐든지 간에 그런 건 상관없고 그냥 내가 먹고 사는데 힘든데 네가 뭐 이 상황이 어쨌든 간에 네가 이걸 갖다가 해야 되지 않았었냐 이런 거죠.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나 고용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든이 더 잘했지만 실질적으로 경제 성적, 사람들이 소비하고 뭐하고 했을 때 느껴지는 피부로 체감하는 그걸 봤을 때는 바이든은 좀 영 별로였다. 오히려 트럼프가 더 잘했던 것 같다. 약간 이런 식의 데이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바이든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하를 갖다가 계속 좀 푸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파월이 만약에 점도표만큼은 조금 달리 나올 수도 있어요. 점도표가 좀 이상하게 나왔네? 이럴 수는 있는데 파월이 그거를 갖다가 다시 불식시키는 발언이 또 나올 수 있어. 파월이 비둘기파 쪽으로 만약에 얘를 하고 점도표에서 만약에 2회로 만약에 바뀌었어요. 2회로 바뀌면은 막 시장이 막 출렁출렁 하겠죠. 근데 파월이 발언을 하면서 비둘기파적으로 나오면서 2회로 나오긴 했지만 뭐 3번 할 수 있어요 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건가. 그런 식으로 이제 구두로 조금 시장을 살려내는 그런 모습이 또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 날은 되게 변동성이 클 거여서 좀 그냥 지켜보는 게 전 좋지 않을까. 그리고 앞전 지표들만 본다면은 이러한 대선 내용을 갖다가 제외하고 그냥 1월, 2월 있었던 인플레 지표들 여러 가지 지표들을 다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다고는 안 보여요. 지난번에 나왔었던 고용 정도가 좀 좋았죠. 지난번 고용은 진짜 좋았어요. 오히려 실업자가 좀 늘어나고 이러한 데이터들은 되게 좋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 FOMC가 좀 많이 중요한데 예측이 조금 불가능한 안 좋은 쪽으로 예측이 좀 더 가는 약간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파월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 인하를 언제 확신할 수 있을까? 근데 파월도 말이 왔다 갔다 해요. 지난번에 의회 증인을 갖다가 이틀을 나갔잖아. 연이틀 나갔는데 앞에서는 약간 매파적. 근데 그 다음 날은 약간 비둘기적. 왔다 갔다 했죠. 그리고 이번에도 그러면 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점도표는 달리 나오지만 또 말은 또 금리 인하 3번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고 예상이 조금 불가능한 지금 상황이다. 거의 뭐 이제 금리 인하 시점이 거의 다다르기도 했고 그리고 미국 대선도 거의 다가오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파월이 뭐라고 할지는 좀 그냥 봐야 되겠죠. 이거는 예측이 좀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최악의 경우에는 점도표에 이거예요. 지금 점도표에는 금리 인하를 올해 3회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최악은 2회로 만약에 축소가 된다라고 하면 이건 최악이에요. 최악이 되는 거고. 자, 근데 그걸 갖다가 만약에 이렇게 최악이 나오더라도 불식시켜주는 걸 이제 파월이 기자회견에서 이야기를 좀 잘해주면은 조금 더 다시 살아나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는 있겠죠. 자, 미국 얘기는 이 정도로 끝내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또다시 휴전 얘기가 또 나왔어요. 근데 뭐 그래도 금방 되는 것 같아요. 17일날 카타르에서 재개를 한다. 17일 오늘이거든요. 오늘 이제 좀 재개를 하고 그럼 뭐 늦어도 뭐 18일날 이제 결정되지 않을까 그 정도 보여지는데 여기서 만약에 휴전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나마 좀 다행이죠. 그나마 좀 많이 다행이니까 잠시만요. 네, 그래서 가자지구에서 이제 좀 이쪽 휴전 협상이 좀 이루어지는지 그 정도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17일날 뭐 이제 만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번에 새 휴전안에 대해서는 미국 같은 경우 환영을 하는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퇴짜를 놓는다. 그러니까 미국이 조금 푸시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가긴 가는 것 같은데 여기서 또 휴전안이 또 불발될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당장 잘 되는지 그거는 그냥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크게 문제되는 것보다는 여기서 좀 휴전이 좀 합의가 좀 돼야지 조금 다 잠시라도 좀 진정될 수 있는 게 좀 벌어지다 보니까 좀 기대는 하는 거는 있습니다. 그리고 하마스랑 후티가 이제 공동정선을 갖다가 펼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지난주에 이제 이례적으로 좀 회동을 했었고 이 둘이 이렇게 회동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걸 좀 진정시키려면은 이스라엘이랑 하마스가 조금 여기서 이제 휴전을 좀 해줘야 되고 후티 같은 경우는 이란이 좀 얘를 갖다 진정을 시켜줘야 되는 그런 케이스예요. 근데 지금 이란을 갖다가 또 미국이 계속 푸시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란을 푸시하고 이란이 이제 후티를 푸시하는 그러면서 니네들을 다 전부 다 좀 조절을 하는 그리고 이스라엘을 또 미국이 또 계속 푸시를 하면서 하마스랑 좀 휴전을 하라고 하면서 양쪽에 지금 약간 미국이 가서 좀 손질하고 있는데 요거 결과는 뭐 이제 가 봐야지 알겠죠. 이게 뭐 휴전을 안이 계속 나왔다가 결과가 계속
휴전을 안 가고 계속 좀 이렇게 파토나는 그런 형태가 계속 일어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좀 잘 풀어지는지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쪽이랑 이제 공동정선을 펼치고 하면은 조금 더 이슈가 좀 커질 수 있겠죠. 이 안에서는. 그리고 중동 때문에 중동의 그 홍해 이슈 때문에 아무래도 물류비 그러다 보니까 PPI 이런 것도 많이 올라가고 그리고 유가도 그래도 어쨌든 간에 부담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진정이 되면은 그래도 웬만해서는 인플레가 지금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니야 하지만 그래도 좀 기대로 좀 내려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아까 전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미국이 이란이랑 이제 비밀 협상을 계속 하고 있고요. 진행 중이고 그 하면서 이제 뒤에서 후티 반군을 갖다가 홍해 공격을 저지해달라. 얘네들 좀 어떻게 좀 진정 좀 시켜라. 이란이 너네가. 대신에 미국이 뭔가 선물을 줘야 되겠죠. 그게 뭐 이제 핵을 인정해주는 이런 거는 아닐 거는 같은데 뭐가 됐든 이란을 좀 이란이랑 좀 딜이 좀 되면은 이란이 이제 후티 반군을 좀 진정시키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시그널은 안 나오고 그냥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에서도 이제 좀 전쟁이 좀 진정이 되는 모습이 아직은 없어요. 여전히 계속 좀 진행 중이고 그리고 독일, 프랑스, 폴란드에서도 전 세계 무기를 조달해가지고 우크라이나를 좀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는 거 보면은 여전히 좀 전쟁은 좀 계속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또 좋은 건 아니죠. 좋은 내용은 아니죠. 이게 좀 끝나는 그런 모습을 좀 만들어 줘야 되는데 계속 이런 식의 움직임들 그러다 보니까 지표가 안 그래도 안 좋은데 뭔가 하나씩 좀 해소가 되는 모습이 여전히 없다. 그래서 좀 아쉬운 모습들이 계속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CPI 때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올라왔어요. CPI 때 좀 올라와주고, 그다음 PPI 때 좀 강하게 올라왔어요. CPI 때는 한 요 정도였었거든요. 요 정도 올라와가지고, 생각보다 그래도 잘 버텼네. 이 정도 CPI, 국채금리 이 정도 올라가는 거는 CPI가 그래도 완전히 잘 나온 건 아니니까 이 정도 올라갈 수 있어. 라고 봤었는데, PPI에서 안 좋게 나오니까 다시 직전 고점 부분까지 올라오면서 4.3% 부분까지 또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길 만약에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상방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지겠죠. 위로 이제 열려 있는 그런 구간이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서 열리게 된다면은 솔직히 여기서 열리면은 4.5도 되게 쉬워 보이고요. 대충 봐도 한 4.6, 4.7까지도 갈 수도 있어요. 진짜 최악의 상황에서는. 자, 그런 모습들이어서 채권도 지금 상황이 좀 좋지는 않다. 뭘로 보든지 간에 지금 채권 금리도 보시다시피 어쨌든 하방이었지만 지금 꺾이는 모습이 없어요. 여기서 이제 꺾여 내려갔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상승 터널을 유지하면서 그냥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지금. 자, 상단. 자, 이렇게 보면은 이제 하단 하나 더 그을 수 있겠죠. 요 정도 구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 환율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좋긴 했어요. 1320원을 내려왔잖아요. 자, 위에서 고점이던 곳을 갖다가 지지받고 요랬었던 자리를 갖다가 여기서 이제 좀 내려와주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이게 또 PPI랑 동시에 이제 좀 시장의 가치, 지수들, 뭐 10년물 이제 국채금리라든가 아니면은 달러 인덱스라든가 아니면은 뭐 국제유가 여러 가지 그리고 나스닥부터 해가지고 웬만한 세계 그런 지표들이 전부 다 안 좋다 보니까 다시 또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다시 좀 내려와가지고 1320 이하로 좀 내려와 줘야 될 것 같아요. 요 라인 아래로는 내려와 줘야지 그래도 좀 뭔가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 그 정도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WTI 이쪽을 보게 되면은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미 이건 넘어섰죠. 뭐 안 좋게 보려고 해도 좋게 보려고 해도 자 여기 고점 어쨌든 간에 고점들이 있었어요. 이 고점들 계속 건드리는 모습 계속 여기서 나오다가 그러다가 결국은 여기서 돌파하면서 안착까지 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80불 제대로 돌파를 했다. 웬만해서는 이제 80불을 지지하는 모습이 나오지 80불 이하로 확 내려갈 가능성은 좀 낮아 보여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다시 또 더 올라가게 되면은 국제유가도 인플레에서 조금 안 좋은 모습 계속 보여주겠죠. 이번에만 하더라도 이번 2월 달에 나온 웬만한 뭐 CPI나 이런 지표들 보게 되면 에너지 쪽이 좀 많이 올랐어요. 에너지 쪽이 좀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거는 유가가 어쨌든 빠져줘야 되거든요. 가스도 빠져줘야 되네. 가스도 좀 지금 문제가 있어요. 가스도 좀 많이 올라왔는데 자 그런 부분들이 좀 내려와 줘야지 좀 이게 진정되는 거라서 여기도 조금 진정이 돼야 되고 얘네가 좀 진정이 되려면은 뭔가 세계적으로 조금 기대를 할 수 있는 홍해 이슈 이런 거라도 좀 사라져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아직 여전히 진행 중이죠. 자 그래서 전부 다 여러 가지를 다 연결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표들이 그렇게 썩 다 좋은 게 아니어서 다만 이제 지난번에 나왔었던 파월이 이제 국회 증언 나왔을 때 의회 증언 나왔을 때 그때 좀 괜찮았었고 그리고
고용지표 지난주였나요? 지지난주 고용지표 나왔을 때 고용지표가 좀 많이 좋았죠. 그래서 조금 기대는 했었는데 그 다음에 나온 지표들은 지금 CPI나 PPI 다 너무 안 좋고 거기에다가 다음 주 그래서 FMC 같은 경우에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 같은 경우는 저는 구간을 좀 넓게 보시는 게 좋아 보이고 그래서 여기서 올라가는 라인 한번 그려보신 다음에 요 라인에서 이제 조금 FMC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시는 게 전 좋아 보여요. 그리고 미장 같은 경우는 역시나 얘네는 여기까지는 아닌 것 같고 설마 여기까지 15,000까지는 좀 아닌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요 정도 라인 하나 좀 그어 놓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앞전에 지지 받았었던 곳들 하고 그리고 60선 정도 요 정도면은 조금 눌림 받고 뭐 기술적 반등하고 그리고 이제 더 내려갈지는 그때 이제 봐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세게 내려간다 FMC에서 안 좋은 데이터가 나왔다 그렇다면 요 정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반대로 좋은 내용이다 하면 당연히 상반 또 상방으로 또 뚫고 올라가는 모습 나올 거예요. 국장이나 위장이나 어차피 동일하니까. 그래서 그 정도로 좀 다음 주 아니 돌아오는 이번 주는 굉장히 좀 볼 게 많아요. 지표들도 볼 게 많고 변동성도 좀 클 거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적당히 좀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영상 좀 감사합니다.